금방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의 방정식 해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두 번째 도형이죠. 직선 다음으로 원. 처음이니까 이제 우리가 좀 기본적인 내용들도 좀 보고 그리고 좀 필요한 내용들도 추가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 우선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어쨌든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고 일종의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거 약간 배경 지식 정도로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교과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러분이 자취의 방정식인데 어떤 자취냐면 뭘 가지고 정의를 하냐면 이제 거리죠, 거리. 원을 갖다가 이제 거리를 가지고 정의를 내려서 자취의 방정식으로 구하는 게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가 이제 각도 있죠, 각도. 그 각의 크기를 관련해서 정의 내리는 방법이 있겠고, 세 번째가 이제 요 비율이죠, 비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뭐 다 여러분이 뭐 꼭 알아야 된다 이건 아닌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알아두시면 나쁘진 않겠고, 우선 거리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제 교재나 교과서에 정의되어 있는 거, 이게 뭐냐면은 한 점이 있고 그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만큼으로 일정한 점이 있을 때 그 점들을 모아놓은 도형이죠. 이 점. 한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로 일정한 요 점이 나타내는 도형. 이게 이제 원이죠.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무난하게 알고 있는 거. 이게 그래서 거리가 일정한 애들을 모아놓은 게 원이다. 그 중에서 특히나 이 처음에 시작하는 요 한 점, 요걸 갖다 우리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일정하다는 그 떨어진 거리를 갖다가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리가 일정한 애들, 당연히 아는 내용. 자, 그럼 얘를 이제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도형의 방정식으로. 자취의 방정식이죠. 좌표를 도입을 하셔야 되겠고, 중심을 갖다가 내가 그냥 A, B 떨어진 거리를 반지름을 주로 이제 이니셜 따다가 R이라고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자취를 나타내는 점을 X, Y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러면 관계식이 뭐가 만들어지냐? P, X, Y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R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하시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표준형. 항상 이제 수학에서 등장하는 이 표준형이라는 애는 그 도형이나 어떤 함수에서 표준, 뭔가 이제 핵심적인 거를 알려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표준형이 이런 거 아닙니까? y는 a의 x-p제곱 더하기 q, 이런 게 이제 표준형 아닙니까? 꼭지점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꼭지점. 그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직방에서 y는 mx 더하기 n, 이게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기울기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항상 표준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원방에서의 저 표준형이라는 거는 왜 표준형이냐? 뭘 알려주냐? 원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중심과 반지름. 그럼 중심은 어떻게 찾냐? 보니까 요 제곱이 0이 되는 값을 따주시면은 그 좌표가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요 값이 반지름의 제곱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저 표준형이 나오면은 저 표준형에서부터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이거는 다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뭐 설마 이런 거 이제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뭐 7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 반지름은 루트 7 이렇게 읽는 거 됐고요. 자, 저 표준형에서
중심이 특히나 이제 원점으로 빠졌을 때 0,0으로 빠졌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우린 얘를 갖다가 기본형 그죠?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름은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이 하나 더 있죠. 기본형, 표준형 뭐 있어요? 일반형 있죠. 항상 일반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표준형의 구조를 갖다가 전개해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이놈을 전개를 해서 만들어지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by c는 0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일반형이라고 하죠. 일반형. 이차함수에서도 일반형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꾸듯이 원방도 일반형 나오면 여러분들은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되겠고 뭐 이따 바꾸는 건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거는 뭐 단순연산이라 꼭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잘 하면은 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대로 하면 되고 어쨌든 이제 원의 방정식을 원을 정의하는 첫 번째 방법에서 대표적으로 그 원방의 명칭, 표준형, 기본형, 일반형 이런 이제 명칭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형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이렇게 생긴 특징. 일반형에서 나타나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수식의 특징. 보다시피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는 x제곱이랑 y제곱의 계수가 같아요. 그죠? 지금은 계수가 1로 같지만 등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2여도 나누면 되고 마이너스 3이어도 나누면 되죠? 계수가 같네요. 그 다음에 특징이 xy 항이 없어요. 그죠? x랑 y가 곱해진 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다가 요 xy에 대한 요 2차 xy에 대한 요 2차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많이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추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 그래서 다 원의 방정식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원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검증을 하셔야 되는 게 있죠. 하나를.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뭐 플러스 뭐 10은 0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내신 문제 중에 다음이 나타내는 것들 중에서 원을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고르실 때 xy 제곱 x 제곱 y 제곱의 계수가 같고 그 다음에 xy 항이 없으니까 원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안 되죠. 왜냐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표준형으로 다시 바꿔서 뭘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은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이제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빼기 1제곱 y제곱은 그냥 y제곱 있던 상수항 넘기시면 마이너스 10이고 여기서 새로 생긴 상수항 더해주면 준식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아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서 우변이 r제곱 반지름 제곱인데 그럼 얘가 음수니까 r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구조인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 두 가지 하고 최종적으로 반지름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반지름이 0보다 크다. 요거를 확인을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신용. 누가 나 불렀어요? 네, 뭐야? 뭐가 뭐예요? 원이 아니면요? 원이 아닌 거죠, 뭐요? 원이 아닌 거죠. 가끔 이제 그 옛날 책, 그 정석 같은 책에 보면은 이런 거 갖다 우리가 이제 허원 이렇게 써놓긴 합니다. 허원. 왜 이제 실수, 허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변이 이쪽에 r 제곱이 0보다 작으면 허원. 0이면 뭐예요, 참고로? 여기가 우변이 0 나오면 그건 뭐겠어요? 점이겠죠, 점. 그죠? 뭐 그런 거를 점원. 그리고 이제 양수면 실원. 이렇게도 하는데 그건 정말 옛날 책이나 그런 거고 옛날 아무튼 뭐 원이 이게 뭐 뭐냐 그냥 자 알겠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됐고 요런 거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두 번 세 번 안 하시게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나중에 뭐 이런 시험 이상하게 보지 말고 계산 문제는 안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 못 합니까?
오히려 이제 문장제 문제나 말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고르는 거 그런 데 틀릴까봐 그게 문제지. 여기까지. 자, 원을 갖다가 거리가 일정하다로 정의내는 정의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하나 하죠?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자, 두 번째 이제 각을 가지고 각을 가지고 원을 정의하는 방법은 뭐냐? 자, 두 점이 있습니다. A라는 x1, y1이 있고 여기 이제 B라는 x2, y2라는 점이 있을 때 그때 좌표 평면에 어딘가에 P라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P라는 점이 근데 이 P라는 점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AP랑 BP에서 요 APB가 이루는 각이 항상 90도로 일정해요. 항상 90도로. 그래서 이 90도로 항상 일정한 애들을 다 찾아봤다. 다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그 원주가 이런 게 돼서 이런 애들을 다 찾아보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요런 원이 좀 만들어지더라. 자, 그래서 요런 애들가 만들어지더라. 비슷한데 자,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됐습니까? 뭐예요? 이 P가 나타내는 것도 원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 이런 거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중3 때. 그래서 이 P가 나타내는 자취의 방정식이 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얘는 정확하게 어떤 원이 되느냐? 처음에 주어져 있던 이 두 점, A와 B를 갖다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90도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얘도 어쨌든 그래서 원이 만들어지는 또 다른 방법. 각이 90도로 일정하면은 그것도 원입니다. 각이 90도로 일정하면. 그죠? 하셔야 되겠고. 그럼 얘는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원의 방정식을. 마찬가지로 자취의 방정식으로 가서 요 점을 x, y라고 두고 관계식 따면은 그게 자방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90도가 나오면 뭐? 진호 90도가 나오면 뭐? 직각삼각형. 그렇죠. 자, 그거 맞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이서주 뭐요? 청로 색깔인가? 자, 학교를 이렇게 싸잡고 만드는데. 자, 90도가 나오면 그래요. 수직, 직각삼각형 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에?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 AP 기울기 뭐예요? AP 기울기 x-x1 분의 y-y1이고요. BP 기울기 x-x2 분의 y-y2는 마이너스 1 돼요. 그죠? 그만 돌아다녀. 자, 그래서 얘랑 곱한 거 이쪽으로 넘기시고 이항하시면 식이 좀 이쁘게 x-x1 곱하기 x-x2 플러스 y-y1 곱하기 y-y2는 뭐가 돼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그지? 그래서 요 식을 보시고 여러분은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서는 여기 보고 중심 반지름 이렇게 딸 수 있다고 했고, 참고로 이렇게 생긴 수식에서는 뭘 딸 수 있는 거냐면은 지름의 양 끝점을 딸 수가 있는 거죠. 지름의 양 끝점. 그죠? 여기 지금 얘 콤마 얘 콤마 얘 요게 이제 지름이 되는 거죠. 그지?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을 해석해낼 수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뭐 외워지면 알아두시고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이따 문제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져 있을 때 원의 방정식은 꼭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어요. 없긴 한데 계산 문제보다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냥 참거짓에 그런 문자로 주어진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요렇게 생긴 애가 지름을 알려주는 원방이다 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지름이 주어진 원방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꼭 이렇게 안 하고 지름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도 결국에는 요 표준형처럼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죠? 알려드리는 좀 취지를 잘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하를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여기 있는 내용들이 기하를 하게 되면은 비스꾸리한 게 다시 기하에 가면서 나와요. 기하 첫 단원이 여러분이 이제 2차 곡선이라는 단원이다 보니까 그 2차 곡선에서 대표 주자가 이제 우리가 원방, 원, 2차 곡선 중에 원. 아닌 게 원보다 좀 원 좀 찌그러뜨린 거 뭐라 그래요? 그렇죠. 타원이죠. 타원 같은 거 있고 여러분 알고 있는 포물선, 뭐 쌍곡선 이런 애들을 여러분 처음에 배우는데 그래서 기하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조금은 더 잘 알아두면 더 좋겠고. 자, 각으로 갖다가 원을 정의하는 방법 봤습니다. 두 번째. 됐죠? 결과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 과정을 알아두세요. 그래야지 문제 풀이할 때 써먹을 테니까. 결과를 외워야 되는 건 내가 외우라고 시키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과를 외우라고 하진 않았어요. 중간 과정에 대한 거를 자기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B가 일정할 때인데 B가 일정할 때. 근데 요게 이제 제일 좀 애매한 게 B가 일정할 때 요거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려면은 요게 그 앞에서 평면조 앞에서 우리가 이제 내분점 배웠는데 내분점 하면서 교과는 아닌데 외분점도 살짝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할 때 이제 외분점을 좀 알아야 됩니다. 몰라도 되긴 하는데 알아야 돼요.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 그래서 B가 일정할 때는 뭐냐? 세 번째에서 그 B가 일정한 거는 두 점이 있어요. A, B. 그 A, B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정도의 A, 이 정도의 B가 있다고 치면은 두 점 A, B에서 떨어진 거리의 B가 일정한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거리의 B가 일정한 점 P. 한글로는 이렇고 수식으로 주어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PA 대 예를 들어 PB가 그냥 뭐 문자로 쓰긴 하겠는데 M 대 N 이렇게 얼마로 일정한 그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뭐가 되느냐 이 얘기야. 그래서 이제 예시 설명은 그냥 숫자로 할게요. 설명은 숫자로 하면은 예를 들어 뭐 2대1 정도 해볼까? 1대1, 2대1 좀 해볼까? 2대1 AB에서 2대1만큼 떨어진 점들을 다 찾아봤어요. 우선 AB 선분 위에 어디 있냐? 2대1만큼 떨어진 거 찾으면 2대1만큼 떨어진 데니까 요쯤에 있겠죠. 정확하게 여기 이제 뭐 3등분점 중에서 여기 있겠죠. 여기 하나 있겠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만 있냐? 그렇진 않죠. 2대1 A랑 B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대1 되는 데는 한 이 정도도 있을 거예요. 대략 한 2대1 돼 보이죠? 그죠? 한 대충 한 이 정도 있을 거예요. 2대1 돼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찍은 거야. 쫙 찍어봤다고. 쫙 찍어보니까 얘가 쭉 그리는 자취가 원이 돼. 원이. P가 나타내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원이 된다고요. 자취가. AB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의 B가 일정한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뭐다? 원이에요, 원. 얘도 원이야. 그래서 거리의 B가 일정한 것도 원은 원인데 여기 이제 어떤 원이냐? 파란색 원이. 파란색 원이 어떤 원이냐? 하면은 이 원의 정체가 대수적으로 자방으로 푸는 건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고 원은 원인데 방학 때 손해 가신 분 이 소리 뭐예요? 무슨 원? AB를 그렇죠. 그거까지만 하죠. 자, 그래서 AB 선분 AB를 저 일정하다는 저 B로 일정하다는 저 B 주어진 요 일정한 B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갖다가 지름으로 하는 원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뭐였어요? 여기가 내분점이었죠. 참고로. 그지? 그래서 여기가 뭐야? 여기가 이제 외분점인 거야. 외분점 살짝 얘기는 했잖아 우리가. 외분점 어떻게 구해? 만약에 2대1 외분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에서부터 두 칸 갔다가 한 칸 오는 거거든? 여기 이제 외분이거든? 외분은 교과 외야. 쓸데없는 거 가르친다고 하시면 안 되고 교과 외니까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랬어. 여기서 잠깐 다시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외분점이거든. 2대1로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내분점과 외분점을 갖다가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지더라. 요게 이제 원을 갖다가 정의하는 세 번째 B를 이용한 방법이고, 얘가 왜 만들어지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요, 왜 이게 되느냐, 그려보니까 됐다고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해드린 건데, 이게 왜 되는지는 대수적으로 확인하는 거는 이따 문제로 저희 교재에 있는 걸 한번 보고,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여기 지금 P가 있는데 얘가 지금 2대1이라 그랬거든요. 2대1 이렇게 하면 여기가 2대1 2대1이라 그랬거든.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왜 내분점 찍은데 여기도 2대1이잖아 지금. 뭐야 그럼 여기에서 P에서 요 내분점까지 이렇게 찍 연결하면 얘가 뭔 선이 되겠어요? 여기도 2대1인데 여기도 2대1이니까 이게 뭐예요? 내각의 2등분이 되겠죠? 그죠? 내각의 2등분 선이 닿는 데가 내분점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같이 약간 냄새가 나는 게 결국엔, 그럼 여기 외분점의 정체는 뭐냐, 요거 이제 요렇게 연장을 해서 그때 요 외곽을 갖다가 그었을 때인데, 아까 여기 지금 2대1, 여기가 2대1인데 여기가 2대1이야. 여기가 뭐야, 외곽의 2등분이 만나는 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외곽의 2등분선이 닿는 데가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 점점 xx 뭐예요? 평각이에요. 그러면 점 x 이게 뭐예요?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P는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요걸 이제 발견한 수학자 이름을 따서 이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죠. 이름 뭐 중요하냐, 아폴로니우스 수학자 이름 따서 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 내신에. 그러면 나오면은 외부는 당연히 교과가 아니니까 외부는 원래 쓰면 안 되고, 그럼 그냥 자방으로 갖다가 풀면은 P가 나타내는 자취가 원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자방으로 푸는 거랑 내외분 찍어가지고 지름 양끝 좀 잡아서 푸는 거랑 이게 훨씬 편하긴 하거든요, 계산이. 자방이 어쨌든 뭐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거리식이다 보니까 제곱이 들어가요, 루트를 벗기려면. 그래서 그게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왜 아폴로니우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도는 그래도 이제 외분점을 여기서는 살짝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나는 죽어도 싫다, 나는 교과가 아닌 건 난 절대 안 할 거다, 오케이 그러시면은 적어도 알아두셔야 되는 건, 고정돼 이제 두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은 원을 나타냅니다. 이건 알아야 돼요. 원을 만듭니다. 원을 나타낸다. 근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이다? 그 두 점을 그 일정한 거리의 비로 내분 외분하는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분점을 구하든 못 구하든 이름 요까지는 알아두자고. 내분 외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런 식의 그림이 생긴다. 원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런 식이 생긴다는 게, 보시면 AB를 이은 AB를 연장한 직선이 결국에는 원의 중심을 무조건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폴로니우스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생되는 대표적인 물음이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거리비 아폴로니우스 문제에서 파생되는 게 두 가지.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기호는 그대로 갖다 쓰면은 삼각형 ABP 넓이의 최대, 요거의 최대. 이건 언제냐? 여기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지금 그림대로라면은 A가 바깥에 있잖아요. 원 바깥에. 그죠?
원 밖에 있는 A에서부터 P까지 연결한 선, 요 AP거든. 요 AP, AP가 아니죠. 결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바깥에 있는 점이 A인데 각 PAB, 각 PAB가 최대가 되는 건 언제냐? 이 최대에 대한 물음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어진 상황에서 아폴로니우스고 뭐도 종간에. 자, ABP 삼각형이 최대가 되려면은 언제 최대가 되겠니? 찾아보시면 ABP, 현재 지금 ABP가 이렇게 생긴 애인데 얘가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AB는 고정된 거니까 밑변은 고정돼 있어요. P는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다닐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밑변 고정이니까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높이 최대값은 결국에 뭘 의미하겠어요? 예지, 높이 최대값 뭐예요? 혜민이, 높이 최대값 뭐예요? 값이라고 물어봐서 그런가? 높이가 최대가 될 때는 뭘 의미하겠어요? 높이가 최대가 될 때? 네? 높이가 최대가 될 때, 여기에서 높이가 최대가 될 때 P가 여기보단 이만큼 가면 더 높이가 늘었고 여기 가면 더 늘고 더 늘거든? 그럼 최대가 될 때는 한 요쯤일 거거든? 요쯤. 정확하게 그 높이는 뭘 의미해?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에 AB는 어차피 고정된 거라니까 여기다가 뭐 곱하시면 돼요? 반지름 곱하시면 되죠. 반지름. 그럼 자동으로 최대가 나오겠지? 결과만 해보면 의미 1도 없겠지. 자, 두 번째는 각 PAB가 최대입니다. 여기거든요. 요 각이 최대. 그럼 얘도 잘 보니까 지금보다 만약에 P가 더 내려오면은 각은 작아져요. 그럼 반대로 돌리면 커져요. 여기서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까처럼 그러면은 참고로 아까 여기 최대가 됐던 이 상황은 어디냐면 중심이 한 여기쯤이라고 하면은 여기 올 때가 여기가 최대인 거잖아.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조기가 각이 최대가 될 때다라고 약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P가 돌아다니다가 각이 이 녹색각 점점점 늘다가 다시 감소하는 그 경계가 있을 거거든. 그때는 언제겠어요? 이소주 언제요? 언제야 이소주? 모르겠다고? 그럴 수 있죠. 아직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김준이 언제요? 그렇죠. 접할 때가 되겠죠. 접할 때. 여기에서 요 원에 이렇게 접할 때 여기가 최대겠죠. 그죠? 접점을 기점으로 접점보다 조금 더 내려오면은 각 작아질 거 아니야. 조금 더 제껴져도 작아질 거 아니야. 각은. 맞아요? 이건 언제 최대가 될 때는 언제다? 요거는 접할 때. 그래서 주로 이때는 물음을 뭘 물어보냐면 최대가 될 때에 AP 선분의 길이를 물어봐요. AP 선분의 길이를 구해라. AP 선분의 길이를 구해라. 다시 말하면은 최대가 될 때 AP 선분의 길이는 접선의 길이가 되겠지. 맞아요? 조기 쓸 때니까. 그러면 마무리로 저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이건 원방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다 중학교 거죠. P가 여기에 왔을 때가 지금 최대인데 그럼 그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접선. 여러분 이제 접선이 나오게 되면은 보조선이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하면 뭐다? 수직이다죠. 접선하고. 그죠? 그럼 수직이 나오면 뭐? 이선시요? 수직이 나오면 뭐라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기울기곱이 아니죠. 여기서 그냥 피타 하시면 되겠죠. 자, 그죠? 피타 하시면 되겠죠. 여기 알죠? 여기 알잖아. 반지름. 여기는 알죠. 왜? 우린 이미
이 P가 나타내는 파란색 원은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 놓은 거예요. 그 말은 중심을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차피 중심에서 A까지 거리 공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여기서 피타 돌리면 AP까지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전형적인 문제 패턴. 알겠어요? 이 거리비 아폴로니우스 원 문제에서 전형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패턴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딱 공부해 놓으시고 나중에 두 번, 세 번 안 하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이제 원입니다. 질문 있어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이 뭐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원이 뭔지는 배웠는데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끝났는데 직선의 방정식 하면은 중요한 게 뭐? 김지윤이 직선의 방정식 하면 중요한 게 뭐? 이 최악! 공부했는데 이거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없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진호 뭐? 이거 마찬가지인데 이거 뭐 굉장히 잘못되어 있죠 여러분 공부가. 뭐예요? 기울기랑 기점이죠. 의지가 전달이 안 되네. 기점이죠 기점. 응? 김주윤 학생. 기점. 그게 몰라서 그런 거야 지금. 그지 진호야? 기점. 근데 엄밀히는 기울기가 없는 애가 있다 그랬어. 누구? 왜? 에? 그 저기 수식으로 내주세요. 수식으로. x는 0이야? x는 a요. 기울기가 없는 애가 있긴 있다 그랬어요. 세로선. 그죠? x는 k꼴. 에? 진우야. 아니야. x축에 평행한 게 어떻게 저기야? x축에 평행한 건 기울기가 얼마야 이소주? 0이야. 공부합시다. 개념 공부 좀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직방은 중요한 게 기점이라 그랬고, 그럼 이제 원이 뭔지는 배웠거든? 뭐 이제 잡다구리 이런 거 저런 걸 했지만, 어쨌든 저쨌든 이 교과 내에서 다루는 원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원 하면은 원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 앞으로 원을 따질 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중심하고 반지름만 체크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알면 원은 끝난다. 그러니까 난 항상 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는 저 두 가지를 갖다가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항상 저게 이제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고. 그래서 핵심을 잘 잡아야 돼. 김지윤 씨, 이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나한테 배드충이 안 하는데. 이 소리 뭐야? 대칭성이죠. 자, 됐어요. 한 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됐고요. 했어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외우니까. 참고로 이걸 갖다가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자로 다 치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반지름 제곱자리에 반지름 자리가. 그래서 얘가 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는 요 루트 안에 있는 얘잖아. 얘. 그죠? 얘가 0보다 크면 원이고 0이면은 뭐 점원이고 0보다 작으면 허원 안에서 원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원의 판별식이라고도 불러요. 중요한 거 아니야. 열표를 넣고 넘어가서 여기 잠깐 두고 여기 이제 교재 106쪽에 보시면은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여러분한테 내가 이제 요거에 대한 개념을 물었을 때 요 정도까지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내일 문제 물으면 여러분한테 두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이 나타내는 도형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하면은 원 이렇게 쓰면 오답이야. 알았죠? 미리 얘기했어요. 이게 또 맞는 거 아니냐고 우기지 마시라고.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야. 원은 원인데 아니 그것만 알아두는 건 너무 단편적이고 적어도 이거까지는 알아둬라. 그 일정한 거리의 비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 이 정도까지는 그냥 우선 알아두자고. 외분점을 구할 수 있든 없든 간에. 그렇다. 됐죠? 음.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안 해줬던 좌표축에 접하는 원 내용 중간하겠습니다. 원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원 기본 내용의 활용 정도인데, 자,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을 좀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축에 접하는 원. 좌표축이라는 거 이제 x축, y축을 이야기하는 거고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x축에 접하냐, y축에 접하냐, 동시 접하냐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겠고 결과적인 거를 외우기는 하셔야 되겠는데 공부하는 과정상에서는 암기보다는 그림 그리고 문자보다는 한글로 공부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x축에 접하는 원이면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접하는 원을 그리라 그러면 두 개 그릴 수 있어요. 위에 접하냐 밑에 접하냐 이렇게 두 개 그릴 수가 있겠거든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때의 특징 어쨌든 저쨌든 원은 중요한 게 중심하고 반지름이라 그랬으니까 중심과 반지름의 관계인데 얘 중심이 만약에 2,3이야 그러면은 반지름은 뭐가 되냐 3이 됩니다. 얘 중심이 만약에 4,-2야 그러면은 반지름은 뭐가 되냐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x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이 뭐와 같다?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이거죠. 좌표하고 길이하고는 구분 똑바로 하셔야죠. 좌표하고 길이하고는. 그래서 저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외우긴 하셔야 되겠는데 단순 암기보다는 그림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고. 자, y축에 접하는 거 마찬가지죠.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오른쪽에 접하든가 왼쪽에 접하든가 있을 거고 그럼 그때 중심이 띡띡 있으면은 반지름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니까 y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이렇게 써야 돼요. 내일도 알았어요? 이거 맨날 매년 똑같은 애들인데 반지름이 뭐냐 이렇게 하면 x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 중점의 y좌표 이런 애들 꼭 있어요. 이상하게 꼭 있어요. 원의 중심하고 원의 중점하고 구분이 안 돼. 원의 중점이 어딨어? 지구상에 원의 중점이 그게 도대체 뭐야? 원의 중점이라는 말이 어딨어? 그죠? 이상한 거고 절대값 안 하면 당연히 틀린 거고 절대값 안 하면 여기까지고. 자, 그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해보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은 좌표 평면의 사분면에서 원의 중심이 몇 사분면에 놓여있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사분면에 이렇게 놓여있으면 이렇게 접할 수 있겠고 2사분면에는 이렇게 3사분면에는 이렇게 4사분면에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냐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와중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니까 예를 들어 1사분면에 접하는 원의 중심 여기에요. 근데 여기 이제 접점까지 이렇게 띡띡 연결하시면 얘가 다 반지름하고 똑같거든요. 마찬가지 논리로 3, 4분면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찍고 접하는 데까지 반지름 해보니까 얘도 어쨌든 여기 길이가 똑같아요. 반지름으로.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1, 4분면, 3,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 같은 방법으로 2, 4분면, 4, 4분면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다시 말하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만 존재합니다. 딴 데는 없어요. 그죠? 이런 특징을 좀 볼 수가 있겠다. 하고
이제 여기에서 역시나 이제 중요한 거는 원은 중심 반지름 계속 그 얘기야. 몇 사분면의 원이 접해 있느냐를 보고 그 각각의 상황의 반지름을 알면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내가 원의 반지름을 갖다가 그냥 임의로 R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1사분면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R, R이 될 거예요. 근데 2사분면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요게 R인데 얘는 좌표 음수 좌표니까 마이너스 R, R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그럼 3, 4분면은 얘가 R인데 마마니까 좌표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겠고 4, 4분면은 같은 방법으로 R, 마이너스 R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우리는 원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중심 반지름인데 결국에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사분면에 접하는지만 그 위치를 알고 있고 반지름을 알면 중심까지 다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 솔직히. 나중에 이제 이 정도 뭐 내일 당장 어려운 걸 하진 않겠지만 요런 문제가 이제 이건 솔직히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되게 심플한 내용이고 문제는 요게 아니고 이제 이게 좀 변형이 되는 거죠. 지금 어쨌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데는 어쨌든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뭐 기본적으로 쉽게는 얘를 갖다가 X축, Y축이 아니고 적당하게 평행이동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X는 3, Y는 2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이야기한다든가. 응?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X는 3 여기가 이제 Y는 2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중심이 위치하는 중심이 있는 그 직선 자체도 평행이동이 돼가지고 Y는 X가 아니고 Y는 X-3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이 선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같이? 이동해서. 그죠? 이거는 좀 단순한 내용이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라. 좌표축에 접하는 거는. 대신 요것만 한번 듣고 넘어가 보시면 뭐 이거는 결과적으로 배우고 나서 공부를 해보니까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거랑 동시 접하는 거랑 약간 좀 결이 다른 게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중심을 주고 그거 가지고 반지름을 따는 거를 주로 물어보거든. 문제가 중심을 주고 근데 동시 접하는 거는 반대로 반지름을 주고 그거 가지고 중심을 따는 걸 주로 물어봐. 방향이 약간 좀 반대이긴 해요. 결과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좌표축에 접하는 원까지 맞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뭐 선생님이 솔직히 이런 거 설명 많이 해준 것 같지만 이런 거 여러분이 알아둬라.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약간 배경지식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아까 우리 6번 풀 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니네한테 저기 기울기구 마이너스 1 증명해 드릴 때 요런 데다가 x는 1선 거가지고 해결을 하는 그런 기술을 배웠듯이 여기에서도 뭐 세부적인 내용들을 니네가 선생님처럼 다 알아두면야 좋겠지만 학생이 뭐 그러긴 쉽지 않고 그런 것보다도 뭐 이제 이 각이 일정한 거에서도 원이라는 거에서 위의 점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 수직 관계니까 기울기곱이 마이너스 1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라는 거고 아폴로니오성 같은 경우에서도 어쨌든 만들어지는 거 내분점, 외분점 그거는 이제 됐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려는 거고 가르쳐드리는 약간의 좀 목적, 취지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넘어가서 개념 체크는 있다든가 아니면 숙제를 하시고 자, 뭐 쉬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건 예를 들면 보시면 여기 얘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지나는 원이래요. 원은 어쨌든 중심하고 반지름 알아야 되는데 중심은 알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반지름을 모르죠. 근데 반지름은 뭐야 결국에는? 여기서까지 거리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하면 돼. 네 하시고 넘어가. 자 2번 자 8,2랑 4,10을 갖다가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여기 이제 지름의 양끝점 준 건데 A, B가 있습니다.
A의 좌표가 8,2, B의 좌표가 4,10입니다. 자, 구하는 방법은 제일 일반적인 학생들이 무난하게 푸시는 거는 어쨌든 저쨌든 원은 중심하고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중심은 지름이니까 중점을 돌리시면은 암산해서 이 정도 2분의 반땡 하시면 6이 나오네요.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AB의 길이가 지름이니까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찬찬히 암산만 안 하시고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틀릴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방을 만드는 게 하나인데 참고로 이것도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이 그 문제상에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면은 그냥 구하면 되지. 근데 오히려 보기상에서 모르는 건데 이렇게 구했던 표준형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생긴 그런 식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모르실 때는 그러면 모르는 친구들은 표준형으로 식을 만들어 놓고 다시 보기에 있는 그 식하고 같은 식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대비해서 알아둬라 라고 했던 게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면은 x, y라고 하시면은 찍찍찍찍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 그러면은 x-8분의 y-2 곱하기 x-4분의 y-10은 마일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시면은 아까 그 결과물을 외우시는 것도 익히시는 것도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단순히 그것만 외우려고 하니까 이거 안 하시고 그 결과만 외우려고 하니까 뭐 있더라? x-x1, x-x2 x2 더하기 y-y1, y-y2는요. 이 결과만 외우려고 하니까 괜히 뭐가 뭐 헷갈리고 막 그런 상황이 있는 거지. 아까 그 중간 과정을 거쳐서 하시면은 좋겠다. 그래서 지름에 대한 얘기는 요걸 좀 할 얘기가 있었고 넘어가서 3번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첫 단원 평면좌표에서 했던 것처럼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자 도형 위의 점을 갖다가 배웠어요. 첫 시간에 그죠? 도형 위의 점 x축 위에 있는 점은 a, 0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중심이 저거예요. 그럼 중심 나왔고 두 점 있습니다. 반지름을 모르는데 모르는 대로 식 세우시고 x-a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하시고 대입하시면 뭐 두 개 풀면 되죠.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 저 뒤에 앉아있는 김준 학생 그만 주세요. 손 들고 서 있게 합니다. 너한테만 물어봐야지. 뭐 1번 됐고요. 2번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돼야 된다. 조건이 뭐예요? 반지름이 0보다 크다 하시면 되겠죠? 예, 표준형 바꾸는 거는 한 번만 더 보여드릴 테니까 자기가 그냥 하실 분들만 따라 합니다. 단순 계산입니다. 나는 주로 그냥 완전 제곱하시면 x-k의 제곱 먼저 만들고 완전 제곱하시면은 y 플러스 2의 제곱 만들고 있던 상수항 다 제끼고 완전 제곱할 때 새로 생긴 상수항 동일하게 더해주고 그럼 이제 준식 유지가 되거든. 그래서 얘가 반지름 제곱짜리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4가 반지름 제곱인데 반지름이 0보다 크면 제곱도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 2차 분식 풀면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이 2차 분식 못 풀지는 않으니까 알아서 푸시고 됐죠. 됐고.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밑에 뭐 풀이 많이 있어요. 첫 시간에 이제 평면좌표 할 때 했던 것처럼 외심 구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죠. 그죠? 어쨌든 원의 방정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라. 이거는 어쨌든 원의 방정식의 원의 중심이 외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심 구하는 문제랑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앞에서 외심 구하는 물음이 있을 때 외심을 구하시오 하면은 세 가지로 여러분이 평면좌표로 구하실 거면은 거리가 따로 하시는 거고 직방으로 구하실 거면은 수직이 등분의 교점으로 하시는 거고 지금 이제 원방으로 구하실 거면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다가 때려 박아가지고 구하는 거고 제일 영향가 없는 거야. 그죠? 상위권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의미 1도 없는 그냥 단순 연산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잘 나오죠?
하시면 되고 마침 이제 우리 저기 뭐야 최근에 중학생에도 시험 봤던 것 중에 있었던 건데 이거 이제 이런 게 고등학생들도 낚일 수 있을 텐데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유일하다.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한 개다 이거였나 보기가 뭐 한 개다 이거였네 한 개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다. 맞는 말 같지? 그치? 김주현 학생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려고 그랬다고 하지 말고 빨리 대답하세요. 뭐라고요? 이걸 모른다고요? 아 이거 모른다고요? 중학교 2학년 거던데요? 자 중학교 2학년하고 맞짱 뜨면 이거 좀 큰일 나겠는데? 자 이서주 뭐요? 5 아니에요. 네? 5 아니에요. 5호요? 5. 아, 맞다고 하세요. 자 이자 맞다고? 네. 오. 다 맞아? 이 중학교 때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틀린 말이죠.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다. 맞아? 아, 연계. 뭐? 한직선이 있어요. 그죠? 직선도 있잖아 직선. 이거 했는데 이거. 자 아무튼 마침 떠올라서 그냥. 네? 아니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게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으면 여기다 원을 어떻게 만들어? 여러분이 자꾸 외심하다가 들어가면 왠지 거기에 쑥 쏠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죠. 자 6번에 원이 있어요. 중심이 같대요. Y축에 접한대요. 자 Y축에 접한다. 반지름이 뭐?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입니다. 그죠? 끝났어요. 자 중심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위에 있고 마이너스 3,1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한대요. 아 반지름이 뭐다?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니까 중심의 좌표를 표현을 하시면 A, 마이너스 2분의 1A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A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반지름이 그죠? 뭐 원방 구하랬어요 원방 어쨌든 원방 구하랬으니까 뭐 원방 세워가지고 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A를 구하셔야지 반지름이 다 끝나는 거니까 원이 이거를 지난다며 그럼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반지름 아니야? 그러면은 거리 공식으로 A 더하기 3제곱 2분의 1A 더하기 1 제곱는 반지름 제곱이죠? A 값 두 개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아셔야죠. 우리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절대값 안에서는 뭐 뒤에 명제값 한 번 더 하겠지만 절대값 안에서는 마이너스는 어차피 지워도 상관이 없죠. 곱하기 되어 있는 거는. 그죠? 절대값 안에서 그래서 A 빼기 B나 B 빼기 A나 똑같은 거죠? 당연히 잘 쓰셔야 되겠고. 넘어가서. 자, 6-4번 하나 해보세요. 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그럼 동시에 접하는 원이 몇 사분면에 있냐 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지나는 점이 지금 2, 마이너스 1이니까 2, 마이너스 1 예를 들어 이 정도예요. 4사분면 그럼 얘를 지나려면 당연히 원이 4사분면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지는 얘를 갖다가 내가 반지름을 R이라고 잡아주시면은 중심의 좌표는 R, 마이너스 R이 되겠죠. 그럼 관계식은 표준형 세워서 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의 점이 2, 마이너스 1이니까 거리 공식으로 R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제곱는 R제곱 R 두 개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의 합 뭐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반지름 합 많이 물어보고 중심 사이의 거리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중심 사이의 거리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대표형이니까 알아두시고요. 별거 없죠? 내신에 잘 나옵니다.
자, 다음은 넘어가서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앞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나타낼 때 한쪽에다가 K배 달아서 만들 수 있다 배웠어요. 근데 대신 그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K배를 다른 애는 못 만든다. 원도 근데 똑같다 그랬습니다. 똑같은데 약간 차이가 이름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여기가 원이라고 안 돼 있고 도형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도형. 원이라고 안 돼 있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원도 만들어질 수 있고 다른 직선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표현을 하는 도형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고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자, 두 원이 이렇게 있는데 두 원의 이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단순히 생각을 해도 이렇게 생긴 직선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여기를 지나는 뭐 이렇게 생긴 또 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직선이냐 원이냐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거는 똑같아요. 방법은 우선은 원 하나 쓰고 한쪽에다가 K배 달아주고 다른 원 하나 쓰고 는영인데 이 구조인데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에 있는 2차가 지워질 거거든요. 그죠? 원의 방정식 구조에서 K에다가 마이너스 1 주면 어쨌든 2차항이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도형은 뭐가 돼요? 직선이 되겠죠? 대수적으로 수식으로 보면 얘가 된다고 얘가. 얘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그래서 얘는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직선은 절대 안 만들어지니까 이 점을 지나는 어쨌든 뭐 원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알겠습니까? 이때가 원 이렇게 될 거고 특히나 이때 요때 이 원에서 원은 원인데 엄밀히 말하면 단 누구를 제외한 원이냐? 여기 있는 애를 제외하죠. 얘는 못 만든다. 원은 원인데.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지나는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중에 K가 마일이 아니면 원은 원인데 K배 다른 애는 마찬가지로 K배를 곱한 애는 절대 만들 수가 없더라. 못 만든다. 얘가 만약에 K배 다른 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면 뭐 딱히 가식이 없어요. 그래서 됐죠? 직방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가 직방단원에서 첫 번째 문제 있었죠. 지난번에 오답 하시면서 그지? 그래서 직방단원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주어져 있고 선한개 본 거 중에 응? 얘랑 뭐 어떤 다른 의미의 직선 어떤 한 직선하고 직선이 있을 때 A, B 직선이 있을 때 얘랑 얘가 얘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얘에 대해서 이제 뭐였냐 문제가 그거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 얘와 얘가 만나는 점이 될 수 없는 거 뭐 A, B라 그래서 구하는 거에 1번 문제 있었잖아요. 엊그저께 본 건데 그런 문제 있었죠. 그거 이제 원으로만 바꾸면 되죠. 원으로만 여기만 원으로 바꾸면은 여기서는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하고 여기 위에 있는 점의 교점이 만들 수 없는 점이거든. 만날 수 없는 점. 마찬가지로 여기 원 위에 있는 점하고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만나는 애가 만날 수 없는 점이 되겠죠. 그죠? 파이팅해. 자, 요 얘기 저기 뭐야? 우리가 K가 마이너스 1일 때 특히나 여기 K가 마이너스 1일 때 직선이라고 했는데 요 직선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원에서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을 갖다가 참고로 현이라고 부르죠. 현. 그죠? 근데 이 현은 얘한테도 현이고 얘한테도 현이죠.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요 직선을 갖다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름이야 이런 건 알아두세요 그냥. 오케이? 별거 없죠? 자
자,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마이너스 1,2를 지나야 된대요. 이러면 잘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두 원이 어쨌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직선. 이 말을 잘 읽으셔야죠. 직선이니까 바로 이건 이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단계적으로 하나 쓰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마이너스 1을 하시고 다른 거 하나를 써서 이렇게 찬찬히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어쨌든 직선은 하나 쓰고 여기 K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니까 그 말은 결국엔 둘이 빼랜 소리잖아. 그러니까 둘이 그냥 빼버리시면은 A 빼기 3X 마이너스 3Y 뭐 더하기 8은 0 이렇게 나와요. 천천히 하시면 여기다가 그냥 이 점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연의 방정식은 결국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에다가 K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맞는 말인데 몇 번 해보시면 공통연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 그냥 두 원 빼면 되죠. 빼서 2창 날리시면 그게 공통연의 방정식인 거죠. 알겠습니까? 8번에 자, 두 원의 교점과 저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제 유기가 원이죠, 원. 원이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쓰고 x제곱 y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쓰고 k배 달고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원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0,2 0,2 0,2를 대입하시면 k 값이 나오겠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제일 안 좋은 풀이가 얘랑 얘랑의 교점이라니까 얘를 갖다 연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립. 잘못된 거 알겠습니까? 뭐 수학적으로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대슈? 대슈슈. 자. 배운 부분에 대한 옆에 이제 그 예제 옆에 있는 게 다 과제로 나갈 건데 잠깐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선은 배운 거 옆에 있는 거 예제 좀 풀어보시고 질문 있는 사람은 좀 개별 질문 좀 합시다.